빠방하이 빠끼 채널의 근본 컨텐츠 검정고무신이 돌아왔습니다. 엉축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흰 쌀밥에 고기 반찬 하나면 더할 나위 없었는데요. 오늘은 눈물겨운 보릿고개 시절 반찬들부터 부잣집 희준이네 밥상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검정고무신 속 신기한 옛날 먹방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도 신나게 놀고 있는 기영이와 친구들. 잠깐 놀았을 뿐인데 벌써 해가 져버렸네요. 대문 앞을 지나자 풍겨오는 엄마표 진한 된장국 향기. 역시 시장이 반찬인 거 아시죠? 비록 온통 장아찌 뿐이지만 누구보다 맛있게 저녁을 먹습니다. 늦은 저녁 만화책을 보던 기영이와 기철이는 부엌에서 죽어 끓는 소리를 듣고는 서둘러 뛰쳐나가는데요. 짜자잔, 엄마표 가마솥 누룽지는 못 참죠. 겉바 속촉 쫀득한 이 맛. 야심한 밤 출출한 배를 달래주는 데는 누룽지 가 최고네요.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집밥에서 가마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5, 60년대에는 무수히 많은 가정에서 사용되었는데요. 기영이네처럼 주로 화로나 부뚜막에 가마솥을 올려놓고 밥을 짓거나 국을 끓였으며 한 번에 많은 양을 지을 수 있어 대가족이 있는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오늘날처럼 다양한 간식이 풍부하지 않았던 그 시절 가마솥에서 바삭하게 눌러붙은 누룽지는 더할 나위 없는 1등 간식이었습니다. 먹어보면 구수하면서도 미묘한 단맛이 느껴져서 아이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기철이와 기영이처럼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기도 했고요. 집안일하다가 온도 조절에 실패해 밥을 태워버린 날에는 탄 부분을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먹기도 했다는 그 시절 누룽지를 맛있게 먹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룽지에 사카린 뿌려먹기. 누룽지와 사카린은 빠질 수 없는 단짝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맛에 달콤한 사카린은 말해 뭐해. 가마솥에서 눌러붙은 누룽지에 사카린을 고루 뿌린 후 불에 살짝 더 구워 먹으면 더욱 진한 단맛을 낼 수 있었고요. 햇빛에 바싹 말린 누룽지에 사카린을 잔뜩 뿌려 먹기도 했고요. 사카린 실컷 뿌리려다 혼나는 건 부지기수였죠. 둘째, 누룽지 튀겨 먹기. 남은 누룽지를 햇빛에 바싹 말려 튀겨 먹는 건 꽤나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기름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누룽지를 튀기면 은은한 짠맛이 올라와 단짠의 맛이 어우러졌으며 튀기면서 풍겨오는 고소한 향미는 아이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았다는. 셋째, 누룽지 불려 먹기. 시야가 편치 않던 어르신들은 누룽지를 불려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누룽지를 불려 사카린을 넣어 먹거나 간장이나 참기름을 더해 간단한 한 끼 식사로 먹거나 찌개나 탕에 누룽지를 넣고 끓여서 먹으면 누룽지가 국물을 흡수하면서 더욱 풍미가 깊어지기도 했죠. 전기밥솥이 대중화된 이후로 누룽지를 보기 어려워졌지만 가끔은 과자 대신 누룽지가 먹고 싶기도 하네요. 참 다사다난했던 그 시절 엄마들에게 부엌이란 극기훈련과도 같았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난방이나 에어컨은 무슨. 대부분의 부엌은 춥고 덥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기영이 엄마처럼 추운 겨울날 쌀 씻다 동상 걸리는 건 약과이고요. 우풍은 또 왜 이리 센 건지 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후들후들.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는 혹한기 극기훈련 뺨치는 난이도를 자랑했죠. 아니 물이라도 잘 나오면 모릅니다. 겨울철의 수도 문제는 큰 난관이었는데요. 수도관이라 동파되는 날에는 식사 준비는커녕 설거지도 못했고요. 며칠째 세탁도 못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꼬질꼬질. 따라서 동파 예방을 위해 따뜻한 물을 부어주거나 수도관 근처에 장작불을 피워 난방을 하는 게 최선책이었다는. 여름이라고 다를 건 없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부엌은 마치 찜질방과 같았는데요. 대부분 창문이 좁고 꽉 막힌 구조에 통풍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다 보면 땀 한 바가지 준삭.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밖에서 바람 쐬는 게 다였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놈의 벌레들은 또 왜 이렇게 꼬이는 건지. 여름만 되면 파리, 개미, 바퀴벌레, 모기가 들끓었습니다. 쑥, 민트, 계피 같은 향이 강한 식물들을 부엌에 두어 벌레를 쫓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몰려드는 벌레를 퇴치하기란 불가능. 특히 쥐라도 나타나는 날에는 누룽, 쥐덫에, 쥐약에, 쥐 잡으려고 온 집을 들쑤셨다는. 와? 이렇듯 어머니의 땀과 정성이 담긴 그 시절 밥상. 기영이네 삼시세끼를 살펴볼까요? 아침 식사는 주로 장아찌류와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과 같은 나물무침, 된장국 또는 미역국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아주 가끔 별식으로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긴 했지만요. 계란값은 금값과 같았기에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다는. 점심 식사는 아침보다 조금 더 풍성했습니다. 여전히 간소한 밥상이긴 했지만요.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멸치볶음이나 김치전, 감자전과 같은 부침개 등이 추가되었죠. 대망의 저녁 식사. 저녁 밥상은 영양을 고려한 식사가 많았습니다. 군고기 또는 생선조림을 내어주시거나 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 고깃묵
된장국국, 계란찜, 계란말이 같은 균형 잡힌 식사를 했는데요. 다른 끼니보다 상대적으로 기름진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제철 재료를 사용한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 많았죠. 기영이처럼 양배추 쌈에 밥 듬뿍 넣고 한 입 크게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도 열일 중인 똥포 아저씨. 철없는 아이들은 아저씨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아주 노래 가사까지 만들어가면서 신박하게 놀리죠. 이내 참다 폭발한 아저씨의 똥 스매싱 한방. 아무리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괜스레 서럽네요. 같은 시각 단칸방에 새를 놓게 된 기영이네 집. 과연 세입자는 누굴까?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라 하필이면 똥포 아저씨 당첨. 영 못 믿었긴 하지만요.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방 한 칸 내주고 말았죠. 다음날 기영이네 집에 새 식구들이 들어오고 똥파 아저씨는 방을 내준 보답으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팥죽이라니. 손은 닦고 만든 건가? 어째 밥맛 떨어지는 비주얼이네요. 어찌됐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걸로 마무리. 200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광경, 바로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팥고물을 시루에 쪄낸 팥시루떡, 팥수 듬뿍 들어간 달달 쫄깃한 찹쌀떡, 팥 앙금을 묻혀서 만든 둥근 팥경단.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대게 팥이 들어간 떡을 돌리곤 했는데요. 굳이 왜 이렇게 팥에 집착하나 싶지만요. 알고 보면 팥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첫 번째, 붉은색의 상징성. 예로부터 붉은색은 귀신을 쫓고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을 띠는 팥은 악귀를 쫓고 행운을 부른다고 여겨졌는데요. 따라서 이사할 때 집에 불운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팥을 나누는 풍습이 생겨났으며 나아가서는 팥을 사용한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었죠. 두 번째, 집안의 평안과 번창. 붉은색 팥은 가정의 평안과 번창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이사 음식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똥파 아저씨처럼 이사 후 첫날 팥죽을 먹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이삿날 팥죽은 고운 팥과 설탕밥을 함께 끓여 고소하고 진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이는 집안의 기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미가 반영되었죠. 이외에도 이사 후 첫날에 가급적 불을 피우지 않는다거나 다른 살림살이보다 쌀을 먼저 들여놓는다거나 이사할 때 예전 집의 빗자루는 버리고 오는 등 1960년대 이사는 가정의 운명과 기운을 좌우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풍습이 많았다고 하죠. 예전에는 이삿날에 떡을 많이 돌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전부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오랜만에 팥시루떡이 땡깁니다. 며칠 전부터 생일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기영이. 과연 어떤 생일 선물을 받을까? 생일상에는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을까? 기대가 한가득인 모습인데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고 생일상은커녕 미역국만 달랑 놓여있었네요. 끝내 서름이 폭발한 기영이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죠. 학교에서도 폭풍 눈물을 쏟아내는 기영이. 그때 같은 날 생일이었던 희준이는 학교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겠다며 요란스러운데요. 부잣집 도련님 아니랄까봐 무려 떡만 3마리에 꿈에 그리던 3단 케이크까지 준비했다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특히 60년대는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로 인한 극단적인 가난의 시대였는데요. 기영이네처럼 대가족이 일반적인 특징이었으며 조부모 밑에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에 비해 상류층은 상당히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싼 장식품과 고급 쇼파, 자차는 기본 옵션. 상류층 집안은 먹는 것부터가 달랐습니다. 닭백숙, 닭찜, 치킨, 갈비탕, 불고기, 육회, 수육, 고기튀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매일같이 밥상에 올랐으며 서민들의 식탁에는 거의 오르지 않았던 값비싼 전복, 새우, 굴과 같은 고급 식재료도 심심치 않게 등장. 1960년대 초 전복이 1kg에 1,000원에서 1,500원, 새우 1kg당 500원에서 1,000원, 굴 또한 고급 음식점에서 대접용 음식으로 먹혔기 때문에 당시 평균적인 직장인 월급 3,000원에서 5,000원으로는 꿈도 못 꿀 비싼 식재료들이었죠.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전통적인 한식 반찬과 서양식 요리가 혼합되었다는 것으로 쌀밥과 함께 양송이 스프를 함께 먹는다든지 소고기 스테이크와 김치, 나물, 된장찌개를 곁들인다든지. 알고 보면 응팔에서 보았던 이 장면이 현실 고증 제대로였죠. 빈부격차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퇴근길 값비싼 돼지고기를 사오신 아빠. 알고 보니 몇 달째 밀린 월급을 받으신 건데요. 침샘 폭발하는 이 비주얼 좀 보세요. 맨날 풀떼기 반찬만 먹다가 이게 무슨 횡재야? 기철이네 가족은 오랜만에 풍족한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날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나선 아빠. 어쩐 일인지 회사가 아닌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착잡한 표정도 그렇고 축 늘어진 어깨도 그렇고 어째세 아닌 느낌. 시간이 흘러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아빠는 코가리개 아저씨
아저씨와 술이나 한잔 기울이기로 하는데요. 서로 신세 한탄을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죠. 이후 제때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찾던 엄마는 우연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고 두둥 밀린 월급이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실직으로 보릿고개 시련을 맞이한 기영이네. 호고한 날 퍽퍽한 보리밥에 두부 없는 된장국에 하나 있는 반찬이라곤 김치가 전부였는데요. 외상으로 구해온 두부마저도 아빠의 목뿐이었죠. 요즘엔 좀처럼 들어볼 수 없는 말이 돼버렸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많은 국민이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을에 벼를 추수한 뒤 보리를 심는 이모작을 행했는데요. 문제는 보리가 겨울을 지난 후 5, 6월 정도는 돼야 여물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가을에 추수한 쌀은 일찍이 바닥나버렸고 수확할 보리는 없고 참으로 막막했던 보릿고개 시절, 사람들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릿고개를 버티게 해준 건 바로 고황작물. 고황작물이란 흉년이나 기근이 심할 때 주식물 대신 먹던 농작물입니다. 고구마와 감자와 같이 찌거나 삶아 먹거나 겨울철 배춧잎이나 무청을 말려놓은 시래기를 끓여 먹거나 쌀 대신 메밀을 갈아 메밀죽을 해먹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굶주린 허기를 달래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수확량이 적거나 보관이 어려워 보릿고개를 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결국 허기를 참다 못한 사람들은 찍뿌리나 풀뿌리, 소나무의 연한 속껍질, 진흙까지 먹는 데 이르렀고, 이는 곧 심한 변비를 일으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유래되기도 했다는. Anyway, 한 가지 우픈 썰이 있다면 바로 보릿고개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우리 민족이 대식가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어마어마한 밥공기 스케일 좀 보세요.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일반적인 밥그릇의 크기는 350g이 들어갈 정도이지만 조선시대에는 690g, 고려시대에는 1040g, 고구려 시대에는 무려 1300g의 밥그릇이 발굴되었으며 부한말 유럽 선교사들은 조선 땅을 밟고 난 후에 가장 놀랐던 것이 이 미쳐버린 밥공기 크기 때문이었다고. 실제로 보릿고개는 1960년대까지 존재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나무 껍질이나 진흙을 먹는 대신 밀가루를 먹는 정도로 바뀌었는데요.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보릿고개는 지난 이야기로 잊혀지게 되었다는. 쌀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먹었다니 조금 충격이네요. 역시 파도 꿀잼인 검정고무신. 그나저나 검정고무신 먹방을 보니 출출한데요.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 어떨까요? 마무리. 아직 검정고무신 옛날 문화 몰아보기 총집편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러 가자. 고구마와 탕?